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재차 물어보셔서 답을 좀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던데요. 아까 조서의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낫겠다 이렇게 적었는데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셨다고 하네요. 저도 사실은 바로 말하고 나서도 잘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적은 거니까 조서의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사안에 관한 적확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말한 것은 대부분 다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했던 답들은 다 조사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적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것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한다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적확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아무래도 수사기관은 또 수사기관의 목적이 있을 테니까 그 목적에 맞는 질문으로 나와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겠죠. 싶습니다. 저는 그게 현재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같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는 목적이 있는 거고 방향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경도돼서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후보자님 입장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좀 해야 정확히 얘기가 될 텐데 이거는 안 물어보지라든가 뭐 얘기를 해도 그건 필요 없는 말이라도 적지 않다 이런 얘기죠. 결국 말씀하시는 게. 네, 좀 유사합니다. 그럼 굉장히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그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이 일방적으로 표현해도 되겠어요.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 검찰에서 하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뿐만 아니고 검찰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 이런 각종 자료들을 가지고 사실을 판단을 하잖아요. 물론 피의자를 불러서 신문하는 과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실체에 맞게 사실 판단을 하고 구속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군요.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후보자님 의견 어떠신가요? 저도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건에 있어서 중요 인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요 인물 아닌 사람이 없죠. 5천만 국민 중에. 그런데 그 국민들이 그런 영장 구속영장 하에 놓여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제도가 좀 개선돼야 되겠네요. 그죠? 저도 그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아마 수사기관을 포함해서 국가기관들이 다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안을 낸 것도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수사한 사건이 재판에 만약에 붙여졌다라고 하면 그 재판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 후보자님 다년간의 법률 경험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이 한 수사기관의 서류로서는 인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서류로서 인정할 수 없고 그 재판 자체가 불성립할 수 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민간인이 아무 권한 없는 사람이 수사해 오는 걸 그거 갖고 재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저는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종교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청법 제4조에 의하면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엔 6개 범죄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2개 범죄, 그러니까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이렇게 해가지고 규정했는데 그것을 처음에 법으로 규정할 때는 위증죄나 이런 것은 사실 예정하지 않고 저는 법을 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굉장히 많은 가지수로 범죄가 늘어났고 검찰은 그것을 근거로 대면서 수사 개시를 마구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시행령이 본 법에 어긋나서 그게 만약에 시행령으로서 효과가 없다면 기존에 수사했던 것들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 제가 아까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답변이 결국 비슷할 텐데요.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법률의 집행에 필요하지 않은 그런 내용의 시행령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그렇다면 같습니다. 저는 그 재판 자체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시 돌아가서 권한 없는 자의 수사 개시와 수사 개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재판한다는 것은 불성립하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법률적인 쟁점이 그러니까 이게
수사의 효력이 있느냐는 법률적인 쟁점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벌써 문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아마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후보자님 좀 평소에 어떻게 좀 겁이 좀 많은 편이세요? 아니면 좀 어떠세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는 사실은 어떤 평을 받았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를 들어서 판사님들이 다 대부분 아주 그냥 멘탈로 아주 훌륭하고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다 그런 분들인가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판사들은 좀 모범생 스타일이라 그런 쪽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오히려 저는 판사님들이나 여러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비율이 비슷할 겁니다. 판사라고 해서 겁이 없다거나 멘탈이 아주 다 훌륭하다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판결이 났을 때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해서 그것을 항의하고 집회도 하고 이런 것까지는 저는 그거는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판결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유력자들이 가서 항의를 하고 이런 과정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어기는 것 아니냐, 독립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그런 예들이 많고 재판의 독립에 큰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병합 신청이 기각되기 전에 일부 국회의원님들께서 대법원에 방문을 하셨고 그 자리에서 대법원에서 면담도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20일인데요. 그때 아마 면담에서 그때 의원님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강조했고 법원 측에서는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1분 추가해 주십시오. 근데 이같이 대법원에 항의 방문한 후에 7월 15일 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병합 신청이 기각됐단 말이죠.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다 대법관님들하고 여기 대법원에 계신 분들 다 훌륭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 비슷한 인간입니다. 사람의 보편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법사위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와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그래도 정확하게 제3자 입장에서 할까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비슷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어떤 선고 또는 결정 전에 이러한 행위들이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대법원에서도 혹시 그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법관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